안녕하세요. 이네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저장하는 경로는 시험장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딱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감독관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A4 용지에 맞춰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통 때 보시고 글꼴의 색깔이라든지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출력 형태하고 다른 그림자나 외곽선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슬라이드의 번호를 작성하실 때 1번 슬라이드에서는 번호를 빼셔야 되겠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과 하단의 로고를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제작을 하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삽입할 경우에는 시험장에 ITQ라는 폴더 안에 픽처 폴더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으셔서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서 파일부터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어디다 저장할 건지 경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쓰시게 되면 파일 저장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성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크기가 A4 용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슬라이드 6장을 순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크기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사용자가 슬라이드의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를 A4라고 지정하시게 되면 용지가 살짝 달라진 게 보일 거고요. 전체적으로 6개의 슬라이드가 필요하죠. 홈으로 돌아오셔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시면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 6개 중에서 2번과 6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는 친구를 활용할 거예요. 아래쪽에 도형을 자유롭게 넣을 거니까요.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글씨를 쓰거나 표, 차트를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 및 내용으로 만들 겁니다. 2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새 슬라이드 이름 누르셔서 3번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좀 전에 했던 걸 반복하려면 요 위쪽에 있는 반짝이 네모 보이시죠? 새 슬라이드를 같은 모양으로 추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4번, 5번까지 맞춰줬으면 다시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클릭하셔서 제목만 있어요 라고 콩 찍어서 슬라이드 6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들어있어요. 제목. 2번과 6번의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조그만 제목만 들어있습니다.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아래쪽에 내용도 있어요 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2번과 6번, 3, 4, 5번 슬라이드는 서로 같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1번 슬라이드로 돌아올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2번부터 6번까지는 제목도 있고 하단에 로고도 있고 슬라이드의 번호도 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시려면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왼쪽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들 중에서 슬라이드 막대기 쭉 올리시면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1이라고 하는 커다란 숫자 들어가 있는 친구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도형이나 그림을 넣으시면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맞춰질 거예요. 예를요 라고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가 그렇다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2번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2번 슬라이드에 보니까 짙은 색의 파랑이와 옅은 색의 파랑이 도형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로고가 들어있죠. 오른쪽 아래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있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일단 옅은 색의 사각형을 깔아 줄 거고요. 도형의 채우기는
흐린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위에 짙은 색의 도형, 양쪽 모서리가 쌍둥 잘린 친구 넣어줄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거기에서 잘린 위쪽 모서리를 쭉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면 위쪽이 다 잘려져 있군요. 다만 아래쪽으로 잘려야 되니까 방향을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방향을 뒤집으실 때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쉬프트를 눌러서 돌리시게 되면 딱딱 떨어지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그 도형에 대한 형식이 보일 거고요. 도형 채우기나 도형의 윤곽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지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그 도형에 대한 색깔은 언급이 없지만 선은 없습니다 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윤곽선은 꼭 없도록 수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위해서 도형을 깔아줬는데 글자가 밑에 숨어버렸군요. 자, 글자 들어있는 상자를 맨 앞으로 뺄게요. 글자 들어있는 상자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순서를 맨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위치가 살짝 틀어졌군요. 상자 자체를 십자가와 살표 나왔을 때 들어서 옮겨주시면 위치 맞추실 수 있을 거고요. 지시되어 있는 글꼴, 크기,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글꼴은 도둠, 크기는 40, 색깔이 흰색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군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의 로고를 볼까요? 하단의 로고는 이렇게 그림 123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아이콘을 넣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경로를 찾으셔야 되겠죠. 시험장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 그 안에 그림들이 모여있는 픽처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로고 2번에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군요. 삽입 단추 눌러서 넣어줄 겁니다. 왼쪽 구석에 있으니까 들어서 잘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좀 커 보이죠? 크기를 조절하시되 로고의 경우에는 배경 색깔을 투명색으로 설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 회색을 투명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그림을요 라고 선택하게 되면 역시 그림 형식으로 이렇게 위쪽에 메뉴가 바뀝니다. 색깔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색상 뿅 찍으시게 되면 투명색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누구를요? 요 회색을요 라고 콩 찍어주시게 되면 회색 부분만 투명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슬라이드의 번호라고 하는 건 오른쪽 구석에 있는 요 샵 버튼이 바로 슬라이드의 번호입니다. 이 친구는 오른쪽 구석에 있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죠. 도형도 넣었고 제목과 로고, 번호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지 말아야 되니까 거기에만 이 도형들이 안 보이도록 수정을 좀 하고 나갈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고 계신 중이고요. 전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도형을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는 1번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할 때는 그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니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 너는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배경 그래픽을 숨겨다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고 나오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만 텅 비어 있고요. 2번부터 6번까지는 모두 다 도형과 로고가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죠. 다만 콩 찍었을 때 도형도 보이고 제목도 보이고 로고도 보이는데 슬라이드 번호는 지금 보이지 않네요. 슬라이드 번호는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글자들이 모여있는 텍스트 그룹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번호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번호가 필요해요. 하지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다가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모두 적용하고 나오시게 되면 1번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안 보이죠. 2, 3, 4 쭉 선택해 보시면 다른 친구들은 슬라이드 번호가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구성을 맞춰줬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이죠. 자, 표지 디자인은 도형과 워드 아트 그리고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요 제목과 부제목하는 필요가 없는 거죠. 넓게 드래그 하셔서 몽땅 다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도형을 집어넣고 거기를 그림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모서리가 한쪽 기울어져 있는 도형 잘 찾아서 넣을게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한쪽에 모서리가 살짝 주저앉아 있는 도형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그려주시면 얼추 만들어질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도형을 그림으로 채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 얘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채워줄 거예요. 도형 채우기 그림으로 채울 겁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파일을 찾으실 수 있겠죠. 타이핑하고 있는 그림 1번 얘를요 라고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를 50% 두세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해 주세요. 5포인트 라고 되어 있군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이렇게 위쪽에 메뉴가 뜬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채우는 거, 윤곽선, 그리고 효과 주실 수가 있죠.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찾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친구에서 투명도를 찾기 위해서 둘러봐도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군요. 그렇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의 서식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서식 창이 따로 자리가 마련됐고요. 거기에서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찾으시면 될 텐데 제일 첫 번째에 깡통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채우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중간쯤에 보시면 투명도가 현재는 0%라고 하나도 투명하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50% 투명해요 라고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흐리멍텅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시험지를 같이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칸이 좁은 상태이지만 넓게 볼 경우에는 이 서식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찾기는 좀 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그때 닫겠습니다. 워드아트를 집어넣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글자에 대한 거니까 텍스트 그룹에 있겠죠? 워드아트. 첫 번째 친구를 일단 선택하셔서 타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 글자에 대해서 글꼴, 그리고 변환해 주는 거, 모양, 효과들이 쭉 지시사항에 나와 있군요. 일단 너네들이라고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자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변환을 시켜주도록 할까요? 위쪽에 도형 채우기라고 하는 친구 보이시죠? 도형의 윤곽선, 도형의 효과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도형 전체에 대해서 효과를 주는 거고요. 지금은 글자 작업을 했으니까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텍스트를 채워요. 그리고 텍스트의 윤곽은 어때요?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효과를 줄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 맨 끝자락에 변환시켜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변환해서 역갈매기 수장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크기가 조금 작아 보입니다. 가장자리의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를 적당히 문제지와 비슷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꼴은 도둠에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에 대해서는 홈에서 얘기하시면 되죠. 글꼴은 도움. 그림자 가질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서는 섀도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굵게는 표현해야 되니까 도둠과 굵게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모양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텍스트에 대해서 반사효과도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형식으로 돌아가셔서 도형에 대한 채우기, 도형에 대한 윤곽선, 도형에 대한 효과가 아닙니다.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텍스트의 효과를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반사하는 효과가 보입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근접 반사의 터치라고 똑 떨어지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효과를 적용하시면 두 번째 워드아트 삽입도 끝났고요. 그림을 넣는 방법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에서 넣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삽입 메뉴에 가시면 그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림, 내 거 어디 있는 그림인지는 경로를 찾으셔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삽입이라고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왼쪽 위쪽에 있군요. 크기도 살짝 작아 보이고요. 역시나 투명하게 배경을 처리해야 되겠군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그림에 대한 메뉴로 쫙 바뀌어집니다. 거기에서 색깔 투명하게 바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서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하시면 될 텐데 글꼴이 지정되어 있군요. 굴림의 24라고 하는 건 이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목에 있는 이 부분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목차라고 하는 이 친구는 글자 크기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목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목차. 도형을 작성하실 때에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고 복사해서 쓰시고 반복적으로 복사해서 글씨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내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니은자 모양의 도형을 선택하셔서 쭉 길게 그려줄 거고요. 얘는 빙그르르 돌려서 배치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거예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도형 서식이 뜹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바꿔주는 친구, 좌우로 대칭시켜 줄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도형에 대해서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선은 없다 라고 했으니까 색깔은 내 맘대로 바꿔주셔도 돼요. 다만 이 색깔은 옅어 보이면 옅은 색으로, 짙어 보이면 짙은 색으로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흑백으로 받으실 거기 때문에 무슨 색인지까지는 유추되지 않지만 농도의 차이를 보고 밝은 색인지 어두운 색인지는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옅은 색으로 배경을 넣었고요.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바꿔서 비슷하게 분위기를 잡아봤고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육각형 얹어주도록 할게요. 역시나 윤곽선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는 이 글자의 경우에는 도형 바깥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니까 따로 삽입을 하셔야 되겠군요.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어서 이만큼 글씨 쓸 거거든요 라고 상자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공유 경제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어 주셨다면 이만큼이요 라고 한꺼번에 넓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도형에 더하기 표시 쫓아다니는 거 보이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갖다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클릭 드래그 해서 도형을 배치하면 되겠고요. 글씨 마저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글자들을 다 입력하셨으면 굴림의 24라고 하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몽땅 다요 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정의하지요. 글꼴은 굴림, 크기는 24.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요 동네에는 깜장색으로 저 동네에는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세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걸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 4번에다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했고요. 이 친구 얘기하는 거죠. 공유경제의 서비스 분류라고 하는 글자를 쪼로록 블럭을 잡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링크를 걸 거예요. 하이퍼링크. 링크를 걸으실 때 현재 있는 문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현재 문서 슬라이드 몇 번이요? 4번이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 글자가 이렇게 파랗게 변하면서 밑줄이 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링크가 걸려 있다는 뜻이고요.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넣을 공간 다들 비워 두셨죠?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의 경로는 이미 저희가 한 번씩 다 그림 갖고 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림 5번을 갖고 오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서 5번이라고 선택해서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 6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아이가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거 우린 요만큼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이렇게 뜰 거고요. 자르겠다 라고 하는 자르기 도구가 눈에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자를 거거든요 라고 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깜장색의 칼날들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 깜장색의 조절점을 쭉 드래그 하셔서 내가 보이고 싶은 만큼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빈 공간을 선택하셔서 해제해 주시게 되면 그림이 요만큼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들어서 놓고 싶은 곳에다가 배치하시게 되면 두 번째 목자 슬라이드도 끝났네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네요.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영문과 한글 두 단락이 있습니다. 영문의 기럭지와 한글의 기럭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는 서로 다르게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타이핑부터 하도록 하죠. 우선 영문 타이핑 먼저 끝냈습니다. 첫 번째, 글머리 기호는 다이아몬드와 V체크 모양이로군요. 글머리 기호는 글자에 해당하는 홈 메뉴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단락 부분에 보시게 되면 글머리 기호가 있습니다.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콩 찍어서 두 번째 친구는 V체크 모양이로군요. 단락의 수준이 첫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 벽에 붙어 있는 게 맞지만 두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갔죠. 두 번째 너네들은 이라고 하셔서 단락의 수준을 늘림이라고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가게 바꿔주시면 살짝 크기가 줄어든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글머리 기호가 끝났으면 이제 글자의 모양과 크기, 줄간격 바꿔주면 되는데 굴림이라고 하는 글꼴 그리고 줄간격이 1.5다 라고 하는 건 공이 공통된 부분이니까 몽땅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은 굴림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줄간격도 1.5 라고 하는 거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첫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4의 굵게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0입니다 라고 바뀌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친구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글을 입력해 넣으시면 될 텐데요. 상자가 지금 너무 크니까 상자의 크기를 살짝 조절하도록 할 거고요. 위치도 너무 내려왔네요. 좀 옮겨주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써먹겠습니다. 도형을 복사하듯이 역시 테두리에다가 갖다 대시면 십자가 화살표 보이시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내리시면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한글 입력하도록 할까요? 영문의 경우에 끝나는 위치 by, reduce라고 되어 있죠. 한글의 경우 차용해, 인터넷과 라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동영상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미디어를 넣을 거예요. 비디오. 경로를 찾으시면 되겠죠. ITQ 안에는 그림들이 모여있는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동영상도 같이 놨습니다. 삽입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위치, 대략의 위치를 맞춰서 배치를 하시되 문제에서 동영상은 자동으로 실행되고 반복적으로 재생되게 설정하세요 라고 했으니 재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시작은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영상이 끝나면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체크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세 번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도 마무리가 됐네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도형과 표를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하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도둠의 18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목의 크기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목부터 넣도록 하죠. 아래쪽에 내용 보시게 되면 표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표삽입 단추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어보니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체 3줄에 3칸짜리인 걸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3열 3행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열의 개수도 3개고요.
행의 개수도 3개입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일단 표가 만들어질 텐데요. 가장자리에 조절점, 동글동글 조절점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왼쪽에 도형 넣을 거니까 공간 확보, 위쪽에 도형 넣을 거니까 공간 확보하셔서 나머지는 표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글씨 입력하도록 하지요. 표가 먼저 작성됐으니까 표에 대한 세부 조건 먼저 좀 완성을 해 보도록 할까요? 표를 만드시고 나면 위쪽에 표 메뉴가 쫘라락 뜰 거고요. 거기에서 테마 스타일 강조 5라고 되어 있군요. 표를 선택하고 계시고요. 위쪽에 표 스타일 중에서 콩 찍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쭉 보이죠. 그 중에서 테마 스타일 강조 5라고 이름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적용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다만 이 친구들은 표에 색깔이 누구는 짙고 누구는 옅고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건 위쪽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알록달록하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체크를 풀어주시게 되면 색깔이 일정해집니다. 글자들이 왼쪽 구석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모두 다 블럭 잡아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수정 가능하지요. 글자를 콩 찍어서 도둠이라고 글꼴 맞춰주시고요. 크기는 18입니다. 가운데다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위아래도 중간에다가 맞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나머지 도형을 넣으시면 될 텐데요. 상단의 도형의 경우에는 2개 도형이 조합돼서 만들어진다. 좌측의 도형의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으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위쪽에 있는 친구부터 만들어 볼까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모서리를 한 입씩 베어 먹은 것처럼 보이는 배지라고 하는 도형 클릭 드래그해서 집어 넣어 줬고요. 도형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그 위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글기는 여러분들께서 수정이 가능하지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한 세트를 잘 만드셨으면 이 친구들은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쫓아다니는 거 보이죠? 복사해서 배치, 복사해서 배치 하시면 되겠고요. 글씨 쓸게요. 왼쪽에도 도형을 찾아다 넣으시면 되겠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형을 작업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이 위쪽에 뜹니다. 채워주는 색깔이 그라디언트라고 했으니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거고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했네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뜨면 그 친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짙은 색으로 하셔도 되고 옅은 색으로 하셔도 되고 별 언급은 없으니까 일단 저는 좀 밝게 가도록 할게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역시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서 복사해 놓으시고요. 제목 쓰도록 하죠. 도형들을 다 작성하시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 맞추시면 되겠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갑니다. 도둠의 크기는 18. 색깔이 별 언급은 없지만 색깔이 까매 보이니까 글자의 색깔은 깜장색으로 바꾸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표와 도형들을 넣어 봤습니다. 4번째 슬라이드도 끝났네요. 5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차트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글자의 모양도 다 지정이 되어 있군요. 제목부터 차근차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삽입하려면 아래쪽에 차트 삽입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클릭해서 대화창이 뜨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묶은 세로막 대형 확인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화창이 뜨면 데이터를 쭉 보이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필요한 데이터들은 모두 다 똑같이 입력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아래쪽에 항목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서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지우시더라도 빈 공간으로 영역이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영역은 내가 요거 조절해서 필요한 공간까지 여기만 보여주세요 라고 범위 지정을 다시 하실 수가 있어요. 모서리에 네모난 점 마우스 갖다 대시면 화살표 보이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까지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에 대해서 국내에 대해서 필요한 아이들만 쏙쏙 뽑아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막대기가 세워져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항목별이 아니니까 차트에 데이터 입력하는 창문이 떠 있는 상태에서 행과 여를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행여 전환 단추를 누르셔서 이렇게 연도별로 막대가 뜨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모양이 완성이 됐다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창은 닫으시면 되겠고요. 가일표. 세부 조건을 맞추기 전에 커다랗게 묶은 세로 막대형 뿐만 아니라 글꼴과 외곽선도 정리를 좀 해주고 가는 게 좋겠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신 상태에서 홈으로 가시면 글자의 모양 바꿀 수 있습니다. 도둠의 크기는 16이고요. 외곽선에 대해서는 글자에서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실 때 나타나는 차트 도구 중에서 서식이라고 하나하나의 모양을 바꾸실 수 있어요. 채우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윤곽선에 대한 얘기니까 도형의 윤곽선을 까맣게 좀 처리하도록 할게요. 테두리가 눈에 보입니다.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의 제목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할까요? 차트 제목을 뚜루룩 블럭 잡아서 글자 바꿀게요. 글꼴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색깔을 채우고 테두리를 주고 그림자를 주고 하는 건 글자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했죠? 차트 도구가 뜨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수정 가능한 서식이 보입니다. 서식에서 도형을 채울 적에는 흰색으로 채울 거고요. 도형의 윤곽선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까맣게 보이니까 검정색으로 넣도록 할게요. 도형에다가 효과를 줄 건데요. 그 효과는 그림자예요 라고 그림자 중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죠.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는 친구 선택하셔서 똑같은 효과를 주게 되면 차트의 제목이 완성됐고요. 차트 영역엔 노란색으로 그림 영역엔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작업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차트 영역입니다 라고 그림 영역입니다 라고 각각의 이름들이 자동으로 뜨죠. 차트 영역입니다 라고 떴을 때 콕 찍으셔서 위쪽에 모양 하나하나 바꾸는 거 서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도형을 채울 거예요. 노랑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친구는 똑같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림 영역의 경우에는 채우기가 흰색 데이터 서식에 보시게 되면 국내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아래쪽에 글로벌이 파랑 막대예요. 국내가 주황 막대예요 라고 법례를 보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죠. 문제에서는 국내 계열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주황색의 막대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의 종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국내를 뭘로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요.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보조축도 체크를 하고 나오시면 좋겠죠. 보조축 확인.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2020년에 국내 계열만 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요 친구 2020년에 국내에는 꺾은 선형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자, 꺾은 선 콩 찍으시게 되면 모든 선들의 표식이 다 살아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20년도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얘만요 라는 선택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값을 표시한다는 건 데이터에 레이블을 추가해 달라 라는 얘기예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그 표식 아래쪽으로 값이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른쪽에 표식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 레이블에 대해서 서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대화창이 떠서 이렇게 서식에 대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단축 보이시죠? 아래쪽에다가 놓을 거거든요 라고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배치되는 거 확인되시죠?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조건에 대한 거 끝났다고 해서 이대로 마무리 지으시면 안 돼요. 결과 모양이 다르다면 나머지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요. 일단 가장 크게 보이는 건 이렇게 표 모양이 아래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차트에서 하나하나를 바꾸는 서식이 아니라 차트에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올게요. 요소를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표 모양을 보이도록 해주는 걸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테이블이 현재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 거 두 가지가 보이는데 범례를 표시합니다. 범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범례가 표시된 거를 사용하고 있죠. 범례 표시 포함. 그렇게 넣고 보면 아래쪽에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얘는 콩 찍어서 지우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지나가는 요 눈금선들도 보이는데 문제에서는 눈금선 지나가고 있는 게 없지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도 필요 없는 아이들 콩 찍어서 지우십시오. 딜리트. 중간중간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안에 있는 요 표식들이 너무 작아 보여요. 문제지에서는 동글동글 모양이 아니라 마름모 모양, 그리고 크기도 우리 거보다 커 보이니까 얘도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를요 라고 점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보이죠. 자, 서식을 뿅 찍으시면 이렇게 창이 떠 있다고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수정할 게 뭐가 있는지 들여다 보시면 되겠고요. 선으로 가시게 되면 그 선 모양에 대한 이야기, 표식에 가시게 되면 표식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표식에 대한 옵션은 현재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 뿅 찍으시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마름모 모양을 선택하셔서 크기가 현재 5라고 되어 있는데 2배 정도는 컸으면 좋겠네요. 크기를 10이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왼쪽에 계열들의 값을 보면 0에서 3만까지 5천 단위로 뚝뚝 떨어져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거는 불만이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0에서 만까지는 똑같지만 사이사이가 1000이 아니라 2000 단위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값도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축 서식.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만입니다. 불만 없지만 그 사이사이의 간격을 기본 1000으로 되어 있죠. 그 i를 2000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0부터 2000, 4000, 6000이라고 보이게 될 거고요. 나머지 선의 모양들이 눈에 좀 잘 띄도록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까요? 보조축을 작업하고 있었으니까 마저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눈금을 주 눈금과 보조 눈금, 거기에 바깥쪽으로요, 안쪽으로요 라고 눈금들을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자, 눈금 표시된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주축의 경우에도 선이 좀 뚜렷하게 보였으면 좋겠군요. 자, 주축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 서식에 가시면 눈금을 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선의 모양이 좀 눈에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실선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왼쪽에 선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역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에 가시고요. 선의 모양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선이라고 체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남은 도형을 넣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게요. 도형.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도형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스타일과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에 대한 서식이 뜰 거고요. 도형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찾으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선 모양 다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도형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파워포인트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죠. 그려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실 때에 도형을 다 미처 못 그릴 것 같다 싶으시면 도형들보다는 스마트 아트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기능 점수를 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 주시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점수들이 배점이 크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촉박한 분들은 도형들을 다 그리는 2번 문제보다는 1번 문제를 더 먼저 작업을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완성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요. 제목을 넣겠습니다. 도형을 배치하도록 할 텐데요. 아래쪽에 깔려져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시고 그 위쪽에 얹어져 있는 도형들을 쭉 작업할 거예요. 도형을 다 완성했고요. 그 안에 글씨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모양이나 방향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도형의 모양이나 방향을 수정했을 때 글씨가 이상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글자들을 지워버리시고 따로 글자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얹어주시기를 권합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따로 글씨를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글자를 얹어주시면 되겠죠. 글꼴의 경우에는 굴림의 18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글자들 한꺼번에 싹 다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의 색상 서로 달라 보이죠? 색상은 마음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시켜주는 선의 경우에도 도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삽입의 도형 가시게 되면 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어있죠. 앞뒤에 연결시켜주는 화살표 모양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정확하게 위치 마우스 갖다 대시면 조절점 보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라고 드래그, 도착하는 위치에 도형 갖다 대시면 이렇게 점 보입니다. 그 점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해 보이는 친구들이 다 도형이라면 뭔가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어요. 반딱반딱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입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넣을 거예요. 스마트 아트 모양을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화살표 모양으로 흐름이 있는 친구들은 프로세스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조절점이 보입니다. 그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한꺼번에 같이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조절점을 쭉 조절하시고 갖다 배치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3차원의 광택 처리, 3차원의 만화라고 하는 건 스마트 아트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스마트 아트에 대한 디자인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인다면 색상 변경, 올록볼록하게 스타일이 적용됐다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 찾으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스마트 아트에서 이렇게 한 세트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면 클릭하셔서 지우시면 돼요. 딜리트 콕 찍어서 딜리트 지워주시게 되면 필요한 부분만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의 조절점 이용해서 한꺼번에 조여주시는 게 좋다. 도형의 경우 몽땅 다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글꼴을 굴림의 18이라고 하면 모든 친구들이 말을 잘 듣는데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이 친구를요, 저 친구를요 라고 따로따로 만든 것들은 따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홈에 가시면 글꼴 바꿀 수 있죠. 굴림의 크기는 18입니다 라고 맞춰 주시면 되겠고, 글자의 색깔 깜장색으로 보이죠? 여기도요 라고 선택하셔서 글꼴 따로따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군요. 도형과 스마트 아트들을 쫙 배치하셨으면 각각 그룹화 해주시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한꺼번에 1이라고 묶어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한꺼번에 2라고 묶으셔서 1에 대한 2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서로 다르게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친구들 이만큼이요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 주셔도 되고요. 도형을 작업하고 있으면 위쪽에 도형 서식이 뜨니까 여기에서도 그룹으로 묶으실 수 있습니다. 그룹에 그룹.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싹 다 묶을게요. 그룹으로 묶는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세요. 나타내기 라고 되어 있죠. 애니메이션 첫 번째 작업을 나타내기 효과로 주도록 할까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내기 라고 누르시게 되면 뿅 하고 나타날 거고요. 두 번째 친구 예를요 라고 그룹을 선택하셔서 애니메이션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친구의 경우는 닦아내기 라고 했습니다. 닦아내기를 뿅 찍으시게 되면 쓱 하고 닦아지는 모양이 보일 텐데, 다만 그 닦아지는 방향에 대해서도 옵션을 바꿔줘야 되겠군요. 오른쪽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 효과에 대한 옵션 바꿔주도록 할까요? 효과 옵션 오른쪽에서. 전체적으로 도형에 대해서 그룹으로 묶고 애니메이션까지 주셨다면 이제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하이퍼링크가 잘 걸렸는지 애니메이션은 순서대로 잘 되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슬라이드 쇼에 가셔서 처음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공유경제의 서비스 종류는 하이퍼링크를 걸었었죠. 손가락 모양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는지 클릭해서, 자, 2번 공유경제라고 하는 네 번째 슬라이드로 잘 갔군요. 클릭해서 다음 슬라이드, 클릭해서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1번 클릭하면 나타내는 효과, 다시 클릭하면 2번 닦아내는 효과 제대로 다 들어간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거 확인했으면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1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